안녕하세요. 당시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술사 무드셀러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다니시는 분들 60세까지 다니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들은 다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은 명예퇴직이니 각종 이유로 60세 이전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공적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수급 시기는 원래는 60세였는데 차츰 늦춰져가지고 60세, 5세까지 늦춰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적게는 한 5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의 소득 공백 기간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이 소득 공백 기간을 메우는 연금 활용술 4가지. 무드셀러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몇 살부터 연금 받을 수 있나요? 일단 국민연금에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하거든요. 이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기는 1988년도 국민연금이 생겨날 당시에는 60세부터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국민연금은 재정건전화 이런 이유로 차츰 늦춰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언제 태어났느냐입니다. 출생연도를 잘 봐야 되는데 1952년 이전에 태어나셨던 분은 60세부터 받았어요. 그러다가 53년부터 56년생은 61세, 57년생부터 60년생 같은 경우는 62세, 현재 58년 개띠, 58년 개띠라고 하죠. 그분들 같은 경우가 62세, 올해부터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츰 늦춰져서 69년 이후 출생자들 같은 경우는 65세가 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몇 세에 받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퇴직하고 나서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연금 활용술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그러면 최근에 바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한다. 원래 주택연금이라는 거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제가 주택연금을 1번으로 뽑았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2020년 4월달, 그러니까 이 방송을 하는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가입 가능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정도 빨리 받을 수 있게끔 된 거죠. 그래서 별다른 소득 없이 퇴직하고 별다른 소득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50대 후반이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큰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제가 60세에서 55세로 낮춰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55세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1번, 부부가 모두 55세를 넘어야지 가입할 수 있다. 2번, 주택 소유자가 55세를 넘으면 가입할 수 있다. 3번, 부부 중 연장자만 55세를 넘으면 가입할 수 있다. 제 희망사항인데요. 둘 중 한 명이라도 55세 넘으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번이요. 오! 와. 이게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데요. 보통 부부 중에 연장자라고 하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55세를 넘으면 되는 거거든요. 혹자들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은 뭘 오해하시냐면 주택 소유자가 55세 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고 계신 분도 계신데,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55세가 넘으면 주택을 누가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다. 이게 바뀐 내용입니다. 이번에 60세에서 55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연금 가입하려면 일반적인 조건들 몇 가지 짚어놓고 가야 되는데, 주택연금이라는 거는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이시면 가입하실 수 있고요. 다주택자도 가입은 가능하신데 주택 전체 가격이 9억 원을 넘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2주택자인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9억 원이 넘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3년 이내에 하나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거주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택연금 받으려고 하는, 담보로 맡기려고 하는 집에 계속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주택을 전월세로 주게 되면 자기가 그 집에서 못 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집에 살면서 집의 일부를 세주는 경우 있죠. 보증금 없이 세를 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실 수 있다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다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뭐냐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55세로 낮아졌다고 하는데 이게 낮아진 게 좋은 일이냐? 무조건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일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가입 가능 연령이라고 했습니다. 가입 연령이라고 하지 않고 가입 가능 연령이라는 거는 그때부터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지 무조건 다 가입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선택해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낮춰진 부분들이 항상 좋은 면도 있겠지만 항상 빛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도 있잖아요. 좋은 부분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나한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해득실을 잘 따져가지고 한번 자기가 가입을 언제 할지 잘 선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생연금 가입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가입하는 게 종신형 주택연금입니다. 종신지급 방식의 주택연금인데 이거는 본인하고 배우자가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신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일찍 가입하면 오랫동안 더 받을 수 있으니까 5년 일찍 가입하면 5년 더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오랫동안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은 분명히 득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한번 볼게요. 주택 가격이 한 6억 원 정도 된다라고 시가로 되는 집에 사시는 분이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라고 가입하시면 예를 들어 현재 55세이신 분, 나이는 부부 중 두 사람 중에 나이 작은 사람 기준으로 합니다. 나이가 55세이신 분이 6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맡기면 92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주택 가격에 하나도 변동이 없고 이분이 이거를 그냥 5년 뒤가 되는 시점, 60세 시점까지 끌고 가서 똑같이 6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받으신다라고 하면 현재 기준에서는 한 124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정도 당겨받았기 때문에 연금액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함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일찍 받아서 빨리 받아서 좋긴 하지만 연금액이 줄어드는 부분들 있다. 한 33만 원 정도 금액이 줄어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야, 그러면 처음에 받은 돈하고 나중에 55세에 받을 때랑 60세에 받을 때를 비교해보면 어느 게 더 낫냐? 언제쯤 되면 상황이 역전되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다른 거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받는 연금액을 고스란히 쌓아둔다라고 가정했을 때 누적연금액 가지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55세에 받으신 분하고 60세에 받으실 때를 비교를 해보면 한 73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60세부터 받는 사람의 연금액이 누적연금액이 좀 더 많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뭐도 고려해야 되냐면 이자 비용도 또 고려해야 됩니다. 이게 주택연금이 연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연금처럼 여겨지지만 본질은 뭐냐 그러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겁니다. 대신 이자를 미리 상환하지 않고 그냥 이자까지도 다 계산해서 쌓아놨다가 나중에 상환할 때 한꺼번에 받는 일종의 대출 방식이니까 후불제 연금이라고 보면은 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자라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자는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당장 내지 않는다고 이자에 둔감해질 수 있는데 이자는 내긴 내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이자 대출금리는 어떻게 정하냐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CD금리 이제 91일 물짜리 CD금리에다가 한 1.1% 정도를 더해서 내거나 아니면 코픽스 금리의 0.85%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는데 기준으로 보면 현재 한 2.4% 내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중에서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환할 때 대출금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질문만 안 들어오길 바랬는데 어렵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주택연금이라는 거는 뒤에 연금이란 말이 붙어있긴 하지만 본질은 대출이거든요. 대출은 언젠가 상환해야 되죠. 상환 잔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방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택연금 대출금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자기가 받은 연금 있죠. 그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연금 말고 수시로 좀 꺼내 쓸 수 있는 돈들도 있거든요. 그 인출금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쓴 돈이니까. 그거 말고 주택연금 가입할 때 보증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에 대한 보증료 일부 나가는 게 있는데 이 보증료도 갚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럼 대출 이자도 나중에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제가 주택연금을 이번 달에 신청해서 받기 시작했다. 그럼 첫 번째 달에 대출 잔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첫 번째 달에 제가 연금 받았을 거죠. 그러니까 월 지급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연금. 그게 첫 번째 갚아야 될 돈이죠. 두 번째 내가 연금 말고 뭐 추가로 더 꺼내 쓴 돈이 있으면 이걸 개별 인출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갚아야 될 돈일 겁니다. 세 번째, 연금에 가입하면서 보증료라는 걸 냅니다. 이걸 초기 보증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주택 가격의 1.5%를 냅니다. 금액이 꽤 큰데 이거 왜 내느냐라고 하면 이거 주택연금은 오래 사는 사람들 많이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주택금융공사가 그걸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보증료 부분을 받는데 그게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달에는 월지급금, 개별인출금, 초기 보증료 그리고 그거가 부채가 되죠. 요거에 더 연보증료라는 게 붙습니다. 연보증료. 연보증료는 얼마냐 그러면 보증 잔액의 0.75%를 매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가 첫 번째 달에 대출 잔액이 됩니다. 두 번째 달 딱 넘어가면 대출 잔액은 그대로 넘어오겠죠. 거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이자가 발생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에 받았던 연금액,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에서 꺼냈었던 돈 있으면 그거까지 더한 게 두 번째 달에 대출 잔액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쌓아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잘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이자라는 것들은 발생하면 보통 대출은 이자 나오면 바로바로 가서 갚잖아요. 근데 주택연금 이자가 나오더라도 바로바로 상환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부채 잔액으로 쌓아두는 겁니다. 보증료도 발생하면 직접 내는 게 아니고 그냥 부채로 계산해서 계속 쌓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 쌓여 있는 거는 나중에 상환하실 때 상환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언제든지 상환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그리고 본인하고 배우자가 다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인이 그 부채를 직접 상환하셔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상환하기 싫다 그러시면 주택금융공사에 이거 주택을 처분해 가지고 갚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택금융공사가 그 주택을 경매 처분하면 돈이 나오겠죠. 그 돈하고 부채 금액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부채 금액이 만약에 더 크다 라고 하면 부족한 금액을 상속인이 더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 장점입니다. 근데 만약에 부채 금액이 매각 가격보다 작다, 그럼 돈이 남잖아요. 이 돈은 상속인한테 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출 잔액들이 구성되고 상환하는 방법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도 고려해야 되냐면 주택연금 가입 시기 할 때 주택 가격의 변동, 미래에 어떻게 변동할 건지에 대한 것들도 좀 고려해야 됩니다. 뭐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지 미래에 알 수 있는 사람 많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왜냐하면 가입 당시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거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연금액이 결정되면 이후에는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계속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 생각을 잘 생각해, 집값이 올라가는 시기에 있거나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살고 계신 분 같으면 지금 연금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중에 신청하는 게 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자꾸 지급 신청을 조금씩 미루려고 하실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 있거나 그 지역의 집값이 하향 추세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서둘러 연금을 가입하시려는 의향들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연금을 내가 조금 당겨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고려하셔야 할 사항은 자기의 자금 사정도 고려해야 되지만 이자율도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의 향후 변동이 어떨 건지에 대한 예측 부분들도 같이 반영하셔서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득 공백을 메우는 방법으로 주택연금에 대해서 당겨받을 때 우리가 고려할 사항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조기 노령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아까 물어보셨는데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대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수급 개시 연령이라고 합니다. 수급을 시작하는 연령이라고 하는데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최장 5년 정도 연금을 당겨받을 수 있게끔 해놓은 제도를 우리가 조기 노령 연금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최장 5년을 당겨받으면 60세부터 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58세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962년생 분들은 본래대로 하면은 63세에 연금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분 같은 거 5년 당기면 58세부터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럼 62년생 출생자분들은 만약에 당겨서 받으면 지금부터 올해부터 연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시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소득이 있는 업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국민연금법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 이때 사업소득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 그러면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포함한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 A값보다 작은 경우 그거를 우리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A값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2020년 기준으로 A값은 243만 8,679원 정도 됩니다. 자기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한 금액이 월 243만 원 정도보다 작으신 분은 조기노령연금 신청하는 것들이 가능하다. 여기서 소득이라는 부분은 항상 비용을 공제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면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뺀 금액이 정도 되니까 연소득 기준으로 보면은 한 4천만 원, 한 4,060만 원 정도보다 작으신 분들은 조기 노령연금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연금을 일찍 받으면 혹시 적게 받는 거 아닌가요? 중요한 지적을 해줬었는데 제가 그거 설명 안 해서 큰일 날 뻔했던 것 같은데 뭐냐 그러면 미리 주는 대신 연금액을 감액할 수밖에 없겠죠. 국민연금공단 입장에서도. 그래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1년 당겨서 수령할 때마다 연금액을 6% 정도씩 감액을 합니다. 그러면 5년을 전부 다 당겨받으시면 6% 곱하기 5년 하면 30% 정도 감액이 되는 거죠. 원래 100만 원 받으시는 분이면 7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미리 받아서 좋긴 하지만 빨리 받기 때문에 적게 받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처음에는 유리한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갔을 때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노령연금 일부에서 손해연금이라고도 부르는 게 평균 수명까지 산다라고만 가정해봐도 조기노령연금 5년 당겨서 수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수령하시는 분보다 조금 손해를 보실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연금 알아봤고요. 조기노령연금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퇴직연금 수령 방법입니다. 이 퇴직연금도요. 퇴직하자마자 자기가 받은 퇴직급여를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에 집어넣고 연금 형태로 수령하실 수가 있는데 언제부터 받으실 수 있냐? 55세 이후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퇴직하는 연령이 55세 이후이신 분은 퇴직하시자마자 연금 수령하실 수 있으신 거고요. 만약에 55세 이전에 퇴직하신 분이라면 그 돈을 IRP 계좌나 연금저축에 넣어놨다가 조금 기다렸다가 55세가 되는 시점부터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 기억하셔야 될 거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직소득세 낼 거에 대비해서 한 30% 정도를 감면을 해주는데 올해 법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도부터 바뀐 건 뭐가 바뀌었냐 그러면 퇴직연금 수령 연차가 10년차 이내일 때는 30% 정도만 감면을 해주는데 11년차가 되는 해부터는 40%를 감면을 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수령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냐? 내가 퇴직하는 해랑 55세가 되는 해 있죠. 그 중에 늦은 해를 1년 차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법은 우리가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영업자분들 같으면 세액공제 좀 더 받으려고 5월달에 가입하시면서 추가로 막 납입하는 돈 있죠. 이렇게 쌓아둔 돈은 언제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금 수령 조건은 2013년 2월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 같으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시면 55세 이후에 5년 정도 이상 연금 수령하시면 낮은 세율에 연금 소득세 내고 수령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연금 소득세율은 5.5%에서 3.3% 사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세율만 내고 수령하시는 게 가능하고요. 2013년 3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5년 이상 납입을 하셨으면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연금 계좌 가입 시점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수령 조건까지 한번 골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5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공백기를 어떻게 대체할 거냐 4가지 방법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주택연금, 조기노령연금,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금 계좌에다 적립한 돈을 수령하는 거. 이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가장 유리한 방법들을 선택해서 연금 수령하시면서 부족한 소득분들을 보충해 가면서 이 기간들을 어떻게든 이겨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캐문빨TV 구독하시지 않으신 분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이거 돈 들어가는 일 아니시니까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궁금한 사항들 다들 질문으로 담으셔가지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에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내용 같은 질문 내용 같으면 방송으로 다시 꾸며서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